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 안성준입니다. 포도막염에 관한 여러 좋은 강의들 들으셨는데 포도막염 참 어렵고 또 복잡하시죠? 저도 임상에서 아직도 참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질환이 포도막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포도막염 바로 알기 건강 강좌 마지막 시간으로 포도막염과 관련이 높은 전신질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자성어는 안과 의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안십중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겁니다. 저희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구는 혈관 및 신경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어져 있는 장기이므로 우리 몸의 많은 질환이 눈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포도막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막염을 통해서 전신의 중요한 질환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포도막염과 전신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으로 전신 질환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그 비감염성 질환 안에서도 류마티스 질환과 기타 염증성 전신 질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막염은 눈의 염증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은 모두 포도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균들이 있을 텐데요. 임상적으로 중요하거나 혹은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인균 중에 어떤 것인지가 저희가 정확한 항생제를 씀으로써 치료를 하는 데 이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정확한 원인균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피검사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구내 액체를 이용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것이 원인균 감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질환은 눈 톡소플라즈마증입니다. 이것은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원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고양이 배설물을 만지거나 감염된 흙과 접촉하는 경우 혹은 오염된 음식, 결국 덜 익힌 고기죠. 이것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시야 흐림, 비문증, 시력 저하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고 포도막염의 흔한 증상인 통증이나 빛에 예민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시에 특히 문제가 되고 중심부에 망막염이 발생하게 되면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눈 개회층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 혹은 고양이를 숙주로 하는 기생충인 개회충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인데요. 이것은 감염된 흙과 접촉하거나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년 남성의 호바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 이것이 소의 간에 상당히 많이 개회충의 유충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생식하는 중년 남성에서 호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의 생간이나 천엽 생식이 또 이런 감염 경로로 중요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비문증, 시력 저하, 충혈, 통증 같은 포도막염의 증상 이외에도 이 개회충증에 의한 구조적인 합병증이 발생해서 망막박리나 망막 앞에 막이 자라는 형태로 이런 구조적인 합병증에 의한 추가적인 시력 저하가 가능합니다. 결핵균도 포도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포도막염 그리고 눈의 뒤쪽을 침범하는 뒤포도막염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망막을 직접 침범하거나 혹은 망막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망막 혈관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덩어리, 종괴를 만드는 결핵종이나 망막하 농양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결핵은 전신적인 결핵 치료가 중요하고 이와 별도로 눈 안에 있는 염증에 대한 안내 염증 치료를 함께 병행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접촉에 의해서 주로 전파되는 매독균에 의해서도 포도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 양상은 눈의 다양한 구조, 예를 들어 각막, 결막, 홍채, 망막, 시신경 등을 다양하게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신경 매독이나 에이즈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의 진단 혹은 치료를 위해서는 그래서 혈액 검사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또한 치료로는 페니실린 등의 전신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상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막염이 죄송합니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도막염이 호발하는 류마티스 질환을 가지는 환자분들은 눈에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에 포도막염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빨리 안과 전문의의 진료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류마티스 질환을 가지는 분들이 처음 포도막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안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관련 류마티스 질환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관련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포도막염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부시다 혹은 눈물을 그것 때문에 흘리기도 하시고요. 또한 통증 그리고 충혈이 굉장히 대표적인 포도막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력 저하나 시야장애 그리고 떠다녀 보인다는 증상을 또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포도막염을 의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병은 베체트병입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나온 기사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형제가 자신들의 병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해 형이 죽고 동생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분들은 베체트병으로 오래전부터 투병하면서 힘들어하셨고 특히나 시각장애인이신데 그 원인이 바로 베체트병의 합병증으로 매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렇게 베체트병은 굉장히 심각한 시력 소실을 앓을 수 있는 병인데요. 이것이 어떤 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체트병은 전신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구강, 성기의 반복적인 궤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피부 증상, 그리고 눈에는 포도막염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관절 증상, 신경계, 그리고 장궤양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베체트에 의한 포도막염, 베체트 포도막염의 특징은 베체트병의 약 70%에서 눈 침범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20% 정도에서는 포도막염으로 시작을 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재발하는 아포도막염, 이것은 주로 홍채 선모체염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뒤포도막염, 이것은 망막 혈관염으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20, 30대에 처음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증도는 감소합니다. 초기에는 한눈만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양안을 침범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 충혈, 눈부심, 시력, 시야장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망막 혈관 폐쇄나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심한 시력 저하가 가능합니다. 치료로는 아포도막염에 대해서는 산동제나 스테로이드의 극소적 사용, 즉 안약으로 점안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뒤포도막염이나 망막 혈관염의 경우에는 시력 소실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면역 억제제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의점은 대부분 별 지장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포도막염 환자의 약 20% 정도에서는 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자주 재발하는 질환임을 인식하셔야 하고 또한 꾸준한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하고 또 장기간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도 관찰을 해야 합니다. 주요 장기의 침범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침범 부위에 따라 내과, 안과, 피부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들에게 조기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병은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이것은 힘줄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의 염증, 그리고 여기에 석회화가 발생하는 병인데요. 엉치, 엉덩관절 및 요추가 가장 잘 침범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척추가 융합되고 경직되는 척추의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피검사, 즉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시게 되면 HLA-B27이라는 염증과 관련된 인자가 양성 소견을 나타내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허리 및 엉덩이 통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초기 증상은 허리와 엉덩이의 만성적인 통증과 뻣뻣함, 그리고 이 통증은 쉬고 나면 증상이 심해지고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전 척추가 뻣뻣하게 굳으시게 되고 그 이외에 발꿈치나 발바닥, 갈비뼈, 그리고 말초관절에도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병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강직성 척추염을 앓으시는 경우에 이렇게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이렇게 굽은 형태로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은 마치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척추가 굳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강직성 척추염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발생하는 포도막염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급성 앞포도막염으로 나타납니다. 재발을 잘하는 특징이 있고요. 재발을 했을 때 충혈, 통증, 눈부심, 그리고 심한 경우엔 시력 저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20에서 40대 사이에 남자분들에서 흔하고 한 번 발생할 때 한 번에 한눈을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한눈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에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병은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부분 잘 반응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급성 앞포도막염 진단 후 피검사에서 HLA-B27 양성 및 허리 통증으로 척추염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포도막염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허리 통증이 있다면 피검사 및 류마티스 내과 협진 등을 통해서 강직성 척추염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HLA-B27 양성 포도막염 환자분들은 강직성 척추염을 조기에 인식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요통 증상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연소성 특발성 관절염은 연소성이라는 의미는 16세 이전, 특발성은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소아에서 6주 이상 관절 통증을 동반한 관절염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 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몇 가지 단일관절염이나 다발관절염 등 몇 가지 타입에서 포도막염이 잘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포도막염은 만성적인 앞포도막염이 지속되는 형태이고 주의점으로는 다양한 합병증, 즉 각막에도 각막병증이라는 형태로 합병증이 생기고 백내장, 녹내장, 또 황반부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안과 진료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전신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신경, 이비인후과 질환, 혈액종양 질환 등 굉장히 다양한 전신 염증성 질환이 포도막염으로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흔한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르코이드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형된 백혈구가 형성하는 유가종이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데 대부분 폐에 발생하지만 눈을 침범하게 되면 눈 사르코이드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20에서 30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좀 더 호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로는 주로 앞 혹은 후 포도막염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포도막염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의점으로는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전신 침범으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분야 전문의의 협진 그리고 포괄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말씀드릴 질환은 하라다병입니다. 20에서 30대 여성에서 흔하게 되고 이 병 자체가 멜라닌 세포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아시아 혹은 중동 등의 피부 멜라닌 색소가 많은 민족에서 흔합니다. 이비인후과적인 증상으로 이명이나 청각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신경과적 증상으로 뇌막염 그리고 탈색소 병변으로 피부과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과적으로는 전체 포도막염 혹은 삼출망막 박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라다병에서의 주의점이라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장기간 해야 하고 또 면역 억제제를 동반해서 사용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보통 6개월 이상 하게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고요. 또한 재발 및 만성 변화로 시력 저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및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빠른 안과 방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 여러 가지 병들을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은 흔히들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도막염을 진료하는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이 눈은 전신질환의 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신 염증성 질환이 눈에서는 포도막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포도막염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따라서 포도막염 증상을 유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충혈, 통증, 눈부심, 눈물 흘림, 시력 저하 등의 이런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생할 때는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포도막염과 관련될 수 있는 전신 염증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증상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포도막염과 함께 다른 전신 증상이 있다면 이를 꼭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전신 질환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진단과 치료를 관련과 협진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도막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